밤마다 시끄러운 파티를 열고 쓰레기를 투척하는 무개념 옆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주인에게 따지는 게 고작이겠죠. 하지만 이 남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옆집 때문에 내 집 가치가 떨어진다 싶으면 그냥 그 집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취향대로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버리죠. 네, 바로 미국의 제45대 그리고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불도저식 스타일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남미의 심장 콜롬비아를 향해 던진 핵폭탄급 발언이 지구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을 대놓고 마약상이라 낙인 찍으며 군사작전까지 입에 올린 건데 이건 단순한 독설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평생 갈고 닦은 부동산 비즈니스 철학이 국제정치라는 거대판 위에서 서방후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부활한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트럼프가 남미를 미국의 전용 프리미엄 단지로 개조하려 하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완벽히 소화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트럼프의 머릿속 지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외교관이라는 가면부터 벗겨야 합니다. 그는 뼛속까지 부동산 개발업자니까요. 그에게 지구는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아닌 오직 수익률과 입지로만 가득 찬 거대한 부동산 시장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눈에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 트럼프 타운입니다. 그런데 이 금싸라기 단지 바로 옆에 마약과 총기 사고가 판치는 슬럼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집값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여기서 그 슬럼가가 바로 트럼프가 바라보는 남미 국가들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담장만 높이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죠. 트럼프는 생각합니다. 아예 저 옆집을 인수해서 싹 밀어버리고 정원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옆집 인수 전략이며 그 첫 번째 타겟은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땅값은 끝내주는데 경영진 정부 이 무능해서 다 망쳐놓고 있다는 게 그의 논리였고 그래서 집요하게 경영권 교체, 즉 정권 전복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라는 대형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니 바로 옆집 콜롬비아가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역사상 첫 좌파 대통령이자 게릴라 출신인 구스타보 페트로가 집권하면서 트럼프의 계획은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트럼프 입장에선 프리미엄 단지 만들려는데 말 안 듣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대놓고 사업 방해하는 꼴입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페트로를 마약상이라 부르는 건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적인 불법 도박장인이 폐쇄하라 하고 구청에 명분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콜롬비아는 미국의 오랜 우방이었고 수조 원의 원조를 받아왔지만 트럼프에겐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이제 돈 퍼주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주도권을 통째로 뺏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핵심은 서방후 프리미엄 단지입니다. 중국과 유럽의 영향력을 싹 걷어내고 오직 미국만을 위한 거대 내수시장을 건설하겠다는 야욕이죠. 그러려면 남미는 더 이상 불안정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라는 강력한 건물주의 경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억지이자 논리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안전하게 뽑아내려면 통로인 콜롬비아가 반드시 고분고분해야 합니다. 만약 시끄럽게 굴면 조용히 따르든가 아니면 인수당하든가입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나요? 천만에요. 이 딜의 성패에 따라 여러분의 기름값이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 지도가 통째로 바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구 단위 부동산 계약을 체결 중인 겁니다. 물론 콜롬비아 페트로 대통령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건 신식민주이다라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맞대결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제부터 콜롬비아가 왜 트럼프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마약 판매범 프레임 속에 숨겨진 진짜 숫자의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소름 돋을 준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옆집 상황을 좀 더 파헤쳐 볼까요? 트럼프가 왜 콜롬비아 대통령을 마약 판매범이라는 독한 단어로 몰아세우는지 그 속사정을 알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콜롬비아는 전 세계 코카인의 80%를 공급하는 마약 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으로 스며드는 독버섯 같은 마약들이 거의 여기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내 프리미엄 아파트 입구에서 매일 약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주인이라는 놈이 방치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당장 그 주인 멱살을 잡고 쫓아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그저 마약에 찌든 가난한 나라인 줄 아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콜롬비아는 남미 인구 3위에 자원까지 빵빵한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미치는 부분은 바로 그 미친 입지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콜롬비아는 남미의 대가리 파나마 운하와 딱 붙어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손에 쥔 유일한 나라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대로변 코너 상가, 즉 남미 물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른자위 상가의 새 주인 페트로가 들어오면서 판이 깨졌습니다. 그는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며 범죄자들을 포용하겠다는 느긋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는 기가 찰 노릇이죠. 우리 집 애들은 옆집 약 때문에 죽어가는데 가게 주인은 범죄자들을 설득해서 업종 변경을 시키겠다고 한가하게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저놈은 범죄자랑 한패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래서 그는 대화 대신 무시무시한 압박이라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군 규모를 늘리고 마약 재배지에 제초제를 공중살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건물주가 세입자 방에 소독약을 강제로 뿌려버리는 것과 같은 섬뜩한 행동이었죠. 2024년 초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던진 한마디가 콜롬비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옆집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리모델링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직접 들어가 청소해야겠다. 이건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리튬과 구리 같은 핵심 광물, 그리고 중국이라는 라이벌을 내쫓는 데 있습니다. 최근 중국 자본이 콜롬비아의 항구와 철도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내 앞마당 코너 상가를 중국의 통째로 뺏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트럼프가 군대를 보내 점령이라도 할까요? 설마 싶으시죠? 하지만 그는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나라 하나를 무너뜨릴 경제 제재라는 거대한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경제는 미국 시장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우는 순간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파산입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철거 고지서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마약 50% 안 줄이면 원조 끊고 적대 국가로 분류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이 겉으론 반발해도 속으론 미국의 눈치를 보며 성과를 부풀리는 이유가 여기 있죠. 사람들은 트럼프가 무식하게 밀어붙인다고 비웃지만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미친가의 전략입니다. 상대가 겁먹게 만들어 결국 내 조건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고도의 기술이죠. 하지만 변수는 자존심입니다. 트럼프가 모욕할수록 콜롬비아 국민들의 반미 감정은 불길처럼 번지고 있고 이건 트럼프에게도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콜롬비아가 아예 등을 돌려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면 프리미엄 단지 만들려다 우리 앞마당에 적군의 기지가 들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밑그림을 거의 다 그렸습니다. 그가 꿈꾸는 서방우 전용 프리미엄 단지의 완성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트럼프가 콜롬비아를 인수하기 위해 준비한 3가지 필살기와 이 판의 최종 승자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진짜 알짜 정보는 지금부터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트럼프가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수, 즉 체크메이트를 부를 세 가지 필살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는 단순히 입으로만 위협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테이블 밑에 아주 묵직한 망치 세 개를 숨겨두고 있죠. 첫 번째 카드는 경제적 사형 선고, 바로 마약 비협조국 지정, 디설티피케이션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저 집은 불법 영업소니까 우리 단지 사람들은 절대 저 집 물건 사주지 마 라고 전 세계에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정이 떨어지면 모든 경제 원조가 끊기고 IMF나 세계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도 사실상 끝장입니다. 수출의 30%를 미국에 의존하는 콜롬비아에게는 그야말로 파산 직전까지 가는 목조르기인 셈이죠. 두 번째 카드는 정밀 타격과 특수작전, 이른바 전술적 메스입니다. 과거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보듯 콜롬비아 정부가 못 잡는 마약 공장을 미군 드론과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가서 싹 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전면전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작전이지만 당하는 국가에겐 주권을 짓밟히는 최악의 굴욕이죠. 트럼프는 당당합니다. 내 마당에 독초가 자라는데 주인 허락 받고 뽑아야 해? 그냥 뽑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가장 트럼프다운 그랜드 딜입니다. 페트로, 네가 마약 싹 치우고 중국 자본 몰아내면 콜롬비아를 미국의 핵심 제조 거점, 니어쇼링으로 만들어줄게 라는 달콤한 당근이죠. 중국에 있던 미국 공장들을 콜롬비아로 옮겨서 프리미엄 단지의 핵심 공장으로 리모델링 해주겠다는 제안. 과연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 어마어마한 돈 보따리를 끝까지 거절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그는 전쟁에 돈 쓰는 걸 혐오하는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니까요. 대신 그는 전쟁 직전까지 분위기를 몰고 가서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천재입니다. 콜롬비아와의 갈등도 결국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도장을 찍기 위한 거대한 쇼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남미는 외교가 아닌 리모델링 대상이며, 둘째, 콜롬비아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코너 상가입니다. 셋째, 모든 비난은 주도권을 뺏기 위한 고도의 협상 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콜롬비아 관련 펀드와 원자재 시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구리와 리튬 가격이 요동치며 우리 지갑 사정을 직접 타격할 테니까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 기름값과 물가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옆집 가게가 시끄럽다고 통째로 인수해버리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전략,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트럼프는 결국 옆집 인수에 성공할까요? 아니면 옆집 주인의 방역에 무릎을 꿇을까요? 정답은 그의 다음 트윗 혹은 기자회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트럼프의 방식이 정당한 비즈니스일까요? 아니면 선 넘는 갑질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한국의 방위비를 10배나 올리라고 압박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부동산 전략을 현미경급으로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